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노컷 대련 이어갑니다. 2부에서는요, 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재수 헬스부 장관이 관련 의혹을 받고 있고 파장이 큰데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한 5명의 여야 인사들의 명단이 있었고, 그 이름 안에 있는 정동영 장관이 내일 아침에 이제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속보가 들어온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제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명백한 허위다. 거듭 사실무근이나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님. 예. 그 뭐 사실관계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지금 전재수 음. 장관의 태도를 봐서는 음. 계속 얘기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투면 오히려 미스테리는 더 많아지고 의혹은 커지고 쟁점은 더 많아지거든요. 야. 오히려 정리가 안 되는 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밝힐 거는 경찰에서 밝혀야 된다. 근데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도 지금 부산시장 경쟁력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예. 있고 또 인생에 어쨌든 이막이 펼쳐지려고 하는데 이게 나온 거잖아요. 예.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니라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황기 대변인. 근데 뭐 이거는 수사를 한번 해보는 거 말고는 경로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입증할 수 있는. 민주당도 그런 입장이고 저는 전재수 의원이 그랬다는 거 사실 안 믿기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해외에 계시니까 돌아와서 본인의 뭐 동선 자료나 일정 정보나 이런 거 이제 얘기하면서 반박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반박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걸로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수사기관에 이첩이 돼 있으니까 수사를 통해서 뭔가 밝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태도를 음. 권성동 의원이 처음 의혹을 받았을 때 민주당 분들이 했어야 하는데 예. 본인들 당 얘기는 저렇게 지켜보시죠 이러고 네. 상대당에 대해서는 막 진짜 뭐 너희들이 통일교당이냐 니들은 해산당해야 된다 종교 일치도 모르냐 네. 종교 분리도 모르냐 막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이 됐잖아요. 말을 주워 담기가 저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주워 담아 주세요. 아니 근데 뭐 주워 담는 게 저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예. 엄정하게 수사하라라는 게 이제 그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통일교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비판하거나 공격하거나 했던 건 했던 건데 저희가 같은 어떤 문제나 의혹을 받고 있을 때 만약에 이거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말씀처럼 뭐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문제가 드러났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수사를 통해서 한번 밝혀보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지난 8월에 진술 나온 거였는데 특검이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8월에 인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네. 뭉개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통일교 게이트로 가고 있어요. 이 문이 열리고 있고 지옥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옥이에요? 네, 그렇죠. 거기 들어가는 그 연루된 사람들은 다 뭐 아마 망가질 것 같은데 예. 이게 왜 게이트로 가냐면 예.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특검이 8월달에 그 진술을 받았어요. 예. 근데 11월달까지 그 나중에 11월달 돼서야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쯤 되면 왜 그랬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11월달 되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거 누군가 양심선언을 하든가 기자들이 취재하든가 이거 문제가 그리고 제가 지금 자꾸 그냥 다 법정에 나와서 불어버리든가 이러면 우리 큰일 나겠네 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11월달 돼서 그 사건 번호를 부여했는데 취재에 따르면 지금 공소시효가 만료가 그 사이에 만료가 돼버리는 것들도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그 보도가 되니까 12월달에 이제 오늘인가 어저께 국수본. 예, 국수본으로 이첩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수사관이야. 근데 마약상을 수사하는데 A라는 사람과 관련돼 있는 걸로 야 네가 그걸 조사해봐. 그래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B도 관계돼 있네?라고 하면 근데 나는 내 권한은 A만 수사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수사해 보니까 B도 관계가 있는 게 나왔는데 내 수사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이나 검찰이 이첩을 합니다.라고 8월달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돼요. 예. 안 했잖아요. 예. 안 하고 계속 숨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걸 까지니까 부랴부랴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이비 종교가 그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돈으로 그리고 당원이라는 그 표수로 이렇게 정당들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행태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덮어둘 게 아니라 확실하게 밝혀서 이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더 우리도 뭐 피해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이 저 신천진이 뭐 통일교니 이런 사람들 때문에
확실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사실 저는 민중기 특검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수사가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자, 뭐 특검 예. 처신 자체는 비판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타당한 비판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대신 변명을 해주면 예. 이게 특검법 조문상에 있는 수사 범위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검이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이점을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수사 범위 밖에 있으니까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겠죠. 근데 뭐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일선 수사팀은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위에서 무마시켰다면서요. 특검 그런 것들은 이제 지도부에서. 방어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처신에 대해서는 비판을 달게 받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제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여러 차례 울먹거리면서 깊이 반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측 인사의 실명은 언급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폭탄 발언은 없었는데 요 이제 발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또 SNS에 올렸는데 대통령이 2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불면 죽인다고 하니까 제가 어제 예상했던 대로 통일교 측이 겁을 먹고 예고했던 돈 먹은 민주당 인사들 명단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못 덮습니다. 입틀막 선거 못합니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일단 저는 뭐 그 윤영호 본부장이 음. 통일교를 걱정해서 입을 닫은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오전 방송에서는 얘기를 해도 한 40% 정도 얘기할 거다. 왜냐하면 윤영호 본부장은 이미 통일교에서 배척됐습니다. 배신자라고 했고 사실은 이 문제가 어쨌든 윤석열 계엄 이후에 통일교 관련 문제가 드러나기 전부터 내부 갈등에서 권력 다툼이 좀 밀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름 통일교 내부에도 본인이 정론지필이라는 본인을 따르는 분들과 함께 본인 주장을 계속 펴왔던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지금 이분이 통일교를 걱정해서 입을 닫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러니까 정당 목적 단체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단체 해산해야 된다. 해산하겠다. 통일교를 겨냥해서 사실은 겁박을 했다고 해석되더라도 네. 그걸로 윤영호 본부장이 입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아하. 제가 볼 때 윤영호 본부장은 이판사판 다 같이 저때 보자. 대신 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좀 살려면 어떻게 예. 돼요? 카드를 다 내놓으면 안 되죠. 아. 그래서 일부만 지금 내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진술에서 통일교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통일교를 보호할 의사는 없는 거예요. 보안의 우선 근데 여기서 본인이 오늘 결심해서 그렇잖아요. 이미 9일 8일인가요? 9일 공판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걸 뭐 그럼 그때 다 얘기하지. 그걸 다시 10일 음. 날 공판에서 또 얘기하겠다. 결심 공판에서 얘기하겠다. 못하러 그럽니까? 이거 명태균 씨가 사실 썼던 전략입니다. 내 입을 막지 않으면 다 얘기하겠어. 라는 건데 일단 오늘 다 얘기해 버리면 본인 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겁을 좀 준 상태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해명해야 됩니까? 전 직원 A 씨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데 친명 7인의 중에 한 분으로 거론되는 분이죠.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그 통일교의 3인자 이청우 선교정책처 처장에게 임명장을 줍니다. 무슨 임명장을 주냐면 민주당 세계 한인 민주회의 부의장 임명장을 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왜 줬는지 그런 것도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것을 추천하는 것으로 알려진 친명그룹의 핵심이었던 그 전직 A 의원이 A 의원이에요? 네 예. A 전 의원이죠. 전 의원. 그분이 이 부분은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2차례에 걸쳐서 한 열흘 상관, 일주일 상관에 그 특정 종교에 대해서 계속 해산 얘기를 하는 거. 그 얘기에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일종의 통일교에 대해서는 적어도 윤영호에 대한 그 협박은 아니다 할지라도 예. 그 통일교 자체에 대한 경고 사인 아니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뭔가 이렇게 임명장. 뭐 임명장도 주고 뭣도 했으니까 혹시 정치인 시절에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거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으셨던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드러나는 것들을 그 막기 위해서 저렇게 강력하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왜 대통령이 참전해서 특정 종교에 대해서 2번씩이나 해산 이 얘기를 합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통일교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종교 탄압한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뭔가 조금 석연치 않다라는 그런 오해를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전 있다고 보고 대신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코로나 때 신천지 직접 교회까지 갔잖아요. 맞아요. 약간 정치적 감각이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안 좋다 하면 진두지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앞서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세계 한인 민주회의인가요? 그런 건데 사실 제가 볼 땐 대단한 기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외동포들 그렇죠. 관리하는 기구인데 여기 수석 부의장이 임종성 의원입니다. 임종성 의원이 수석 부의장이 의장은 물론 예. 당 대표인 당시 이재명 대표였고 지금 뉴스토마토 보도에 이름이 거론된 분이에요. 네 임종석 뭐 예, 임종성. 많이 거론됐으니까 제가 예. 말씀드리면 전직 임종성 전 A1이라고 의원이고 예. 수석 부의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통일교 인사가 여기에 부의장인데 예. 제가 보니까 부의장이 한 20명 정도 아. 뭐 왔다 갔다 하지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선거 앞두고 재외동포들 투표를 높이고 거기에 뭐 이런 정도의 기구예요. 그래서 엄청난 자리도 사실은 아니고 그러면 보통 이런 거는 그 안에 그 기구를 담당하는 사람에서 이분들 임명장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쭉 가서 그냥 가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큰 의미를 둘 만한 어제 뭐 TV조선 보도인데 큰 의미를 둘 만한 건 아니라고. 근데 당 대표가 직접 임명장을 주는 정도라면 그 이력 같은 경우에는 다 보고를 해요. 국민의힘의 경우는 그 제가 민주당 경우는 안 해봤어요. 예. 국민의힘의 열린우리당 경우는 해봤는데 열린우리당 때도 그랬는데.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직접 임명장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력 같은 거 쫙 다 살펴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통일교 뭐 세 번째 인사 뭐 이렇게는 안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검증을 잘못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분을 천거한 분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재명 대표 체제 때 이재명 대표 도장이 찍혀 있는 임명장 받았어요. 정책위 부의장 임명장을 받았는데 직접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임명장은 있는데 제가 받으러 가진 않았죠. 근데 그게 많아요. 많아요. 엄청 그렇게. 많아요. 어.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예. 이재명 당시 대표가 제가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조차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건 직접 줬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 세계 한인 민주회의 이 직책 자체를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예. 뭐 이를테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정책위 부의장이나 이런 직책보다도 더 가볍거든요. 더 예. 많고. 그래서 이걸 무슨 만약에 통일교와 뭔가 유착이 있는데 이 정도로 한다? 이게 너무 가볍지 않나? 아이 이런 그건 생각이 들고. 정반대죠. 아니, 통일교가 어떤 저 종교 단체인지를 다 아는데 그 사람에게 눈에 띄는 그래서 모두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예. 그 임명장을 줘요? 그렇게는 안 줘요. 뭐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는 내가 대표로부터 임명장 직접 받았어. 근데 그거 뭔지는 잘 몰라. 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거지. 예. 거기다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자리를 만약에 통일교 3인자나 4인자를 거기다 앉혀놔봐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 말씀은 이런 자리를 하는데 이 당 대표가 하나하나 이력서 다 검토하고 앉아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네, 드리는 뭐 거예요. 그럴 수도 아니 있는데 그 자리에서 대표가 본다 민정수석 씨를 여기에 동원하지 예. 못해요. 세계 한인 민주회의. 자. 근데 자꾸 이제 근데 그렇게 예. 그 위원회를 예. 폄하하시면은 예. 임명장 주고 나서 예. 당 대표가 음. 당부했던 말을 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당직의 뭐 중요성, 뭐 덜 중요하다 뭐 이런 것 차원을 떠나서 네. 이런 분을 당 대표가 직접 임명장도 주고 여러 가지로 좀 우대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식의 저는 문제 비판 제기를 정도는 해본 할 수 거예요. 있을 것 의혹을 같습니다. 살 수 있죠. 그 지금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또 저렇게 나오시니까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수사하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경찰이 그거를 여야 가림 없이 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대로 수사를 안할 경찰이 것이다? 국수본이 이번이 테스트베드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되는 거잖아요. 예. 야권 인사들은 특검이 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국수본이 수사 능력에 대해서 무엇보다 수사 능력보다는 사실은 의지에 대해서 많이 사실은 신뢰를 못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저는 경찰이 권력 수사를 제대로 한 케이스를 못 봤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렇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 저는 검찰 수사가 낫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검찰이.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여권 동훈 대통령이 엄정히 수사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제대로 수사를 해서 우리도 권력 수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이제 돼요. 경찰이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특별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름은 없고 민주당 지원 의혹 특별 전담 수사팀이거든요. 수사 성과가 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켜봐야죠 뭐. 예. 정동영 장관이 이제 내일 아침에 입장 표명한다고 지금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빨리 해야죠. 왜냐면은 오늘 저녁 10시에 지금이라도 발표해야죠. 바로. 8시에 모여라. 아니 왜냐면 이 기사 통일부로 계속 와라. 나갈 거 아니에요. 예. 뉴스토마토 아니면 기사 썼단 난리 말이에요. 쳐야지. 그러면은 계속 우리 지금 방송에서 막 다뤘잖아요. 예. 그럼 오늘 8시 뉴스, 9시 뉴스, 뭐 심야 뉴스 계속 이거 두드러 맞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각종 시사 방송에서도 장성철 사장님이 또 내일 또 분명히 논평하실 예정인데. 아침부터 그냥 야 예, 아침 시사 프로 나와서 하실 텐데. 그 전에 뭔가를 해명해야죠. 끊어야죠. 근데 이게 통일교와 관련해서요. 예.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대표 시절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느냐?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대표 시절에 대표가 되고 나니까 누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무슨 뭐 한학자 씨의 무슨 실장이라는 사람이 보내왔는데 뭐 며칠 날 어디로 보고 그 한학자 씨가 보고 싶어 하시니까 참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니까 와라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 뭔 소리냐? 왜 가냐? 못 간다. 이렇게 잘라버렸는데 예. 얘기가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검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자리에 가면 그 분위기가 이른바 경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절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교회에 가면은 당연히 뭐 기도를 하고 절에 가면은 합장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종교에 가면은 그렇게 무슨 경배하는 이른바 절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나올 때는 뭐 이렇게 쫙 해서 수사를 해보면 이런 걸 이렇게 주는데 이걸 안 받으면 쇼핑백. 너 우리하고 무슨 그 척지자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예 그런 쪽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는데 나가지 말아야 된다. 정치인들이 그걸 안 하니까 가서 뭐 하다 또 가보면 또 뭐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되네. 뭐 표도 나오고 돈도 나오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 자체가 정치와 그런 식으로 연관을 맺으려는 것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또 정치인들이 그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두지 않은 그런 책임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물론 통일교 인사를 한번 만났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될 건 아니고 특히 통일교가 이름이 통일교잖아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남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평화. 평화. 그리고 남북 문제 특히 이제 문선명 과거 통제부터 해서 북한 문제, 남북 교류, 남북 사업 물론 이게 그냥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는 뭐 북한 사업권 관련돼서 관심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겠죠. 그래서 특히 그러니까 남북 문제를 다루는 인사들과 교류가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교류일 수 있고 쟁점은 금품이 오갔느냐, 요게 또는 뭐 어떤 오랫동안 관계를 쌓아가면서 이걸로 정책적인 사업권이나 이런 걸 거래를 했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통일교 이슈, 뭐 게이트로까지도 표현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여야 인사들 다 이제 거론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재판 중에 이제 본인이 어레인지 하겠다라고 했던 그 진술이 뭐 녹취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펜스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남에 앞서서 본인이 어레인지 하겠다 뭐 이 얘기도 지금 있었다는 건데 전재수 장관은 이제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냐? 조금이라도 뭐 진짜 윤용호 본부장의 얘기가 입증이 되면 기소는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로 활동하기가 쉬워 보이진 않는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 통일교 문제가 내년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판세부터 시작해서 후보들까지도 상당히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다른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평 자체가 사실 무의미해지는 게 뭐 개별 혐의가 뭐 거론된 정치인들이야 해명도 하고 입장도 내고 그러겠지만 그걸 국민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땐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요새는 뭔가 혐의가 있다고 하면은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 일단 나 아니다. 뭐 이거는 탄압이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야당일 때야 정치 검찰에 뭐 탄압이다 이렇게 하지만 여당이니까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다 벗겨내고 오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에 사실관계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왈가왈부해봐야 다 추론의 영역에 불과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그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중단시키는 게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일단 준비가 돼 있는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무선 마이크가 있으면 유튜브 방송 같은 거 하는 거 아니? 여기 무선 마이크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본회의장에 무선 마이크까지 갖고 들어와서 누가 갖다 놨어요? 아니 어떻게
본회의장에 무선 마이크를 갖고 와서 예,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나경원 의원이 무선 마이크를 썼다라는 걸 이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곽규택 의원이 이제 달아주는 장면으로 생각되는 그런 장면도 이제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나경원 의원실은 녹음용 마이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녹음용 마이크, 장 소장님? 네? 자, 이런 게 통상적이에요? 녹음? 나 이 기념품으로 오늘 녹음해서 생생한 목소리를 내가 간직하고 싶다. 녹음하고 싶다. 그 국회법에 이런 게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회의장 안에 그 어떤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예. 이게 다 신고해야 사전에 돼? 신고하고 다 허락받고, 왜냐하면 국회 무선 마이크 경위하나? 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지고 막 때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극단적으로 그거 얘기를 아니고. 하면. 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 예.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물건을 갖고 휴대폰 들어가려면 이제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걸 안 했으니까 이제 우원식 의장께서 의장께서. 저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를 막는 거는 상당히 우원식 의장의 전 월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거고 소수당의 어쨌든 저항권의 일환이거든요. 예. 그것을 왜 막어요? 옛날에는요 성경책도 읽었다니까요. 의제와는 관계없이. 근데 그 의제와 관계없다라는 것을 왜 의장이 판단을 하냐고요. 본인이 이렇게 읽다가 그 의제로 가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인사 안 했다고 감정이 지금 상해 있는 상황에서 왜 막 인사를 안 했을까요, 나경원 의원? 나중에 하려고. 에이. 아니 나경원 의원이 나중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끝날 때 하겠다. 근데 들어갈 때 나올 때 다 인사하는 거는 맞고, 맞잖아요. 예. 그거는 나경원 의원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필리버스터를 멈춘 건 잘못이다. 99% 잘못이죠. 우원식 의장이 잘못이다. 그럼요. 예. 저도 누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 있습니까? 우원식 의장. 우원식 의장이. 아니 사실은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맹사업주법 개정안에 대해서 네. 필리버스터를 걸었는데 네. 가맹사업주법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내란특별재판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얘기도 하고. 얘기를 하니까 네. 짜증이 날 수는 있죠. 상관도 없는 얘기 하니까. 네. 근데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필리버스터 전례를 생각해 보면 예. 원래 온갖 얘기 다 하면서 시간 끌거든요. 노래도 불렀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의장께서 좀 과한 것 같고 네. 별도로 저는 총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지금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뭔가 무도하다고 비판을 하고 싶으면 민생개혁이나 민생법안이나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나중에 내란특별재판부나 이런 데부터 필리버스터를 거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가맹사업주법이 무슨 쟁점이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동의하지만 나중에 뭐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이런 건 다 반대해야 되니까 이거부터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건다 하는데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걸 보고 민생 법안을 인질 삼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원식 의장께서 요 자체를 좀 과하게 한 거는 맞으나 국민의힘도 좀 돌아볼 건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아봐 주세요. 아니 저는 뭐 두 분 얘기가 다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 돌아봐 주시는군요. 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그것을 막는 거는 논리가 부족한 것이고 예. 그리고 그 민생 법안인데 우리 하원기 그 소장이신가 뭐 대변인, 그런 전 대변인께서 부대변인. 말씀하신 예. 대로 그 저는 이제 좀 보기 싫은 거는 그 의장이 잠깐 멈추세요 하는데도 계속 그 나경원 의원이 소리 지르는 거는 아니 좀 멈춰주면 되잖아요. 멈춰주고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법사위랑 혼동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인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의장한테 인사를 안 해요? 인사하는 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의장이 잠깐만 이거 좀 중단해 보세요. 이렇게 그 하면서 얘기할 때는 마무리? 아니 이거 제가 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거를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무선 마이크 가져온 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필리버스터의 녹음을 중단시킨 거 이건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황금 부대변인 그리고 김조혁 전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